어느 가게에서 청바지는 20% 할인, 티셔츠는 15% 할인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할인하기 전에 청바지와 티셔츠의 판매 가격은 합이 41,000원, 할인 후 청바지와 티셔츠 판매 금액의 합은 할인 전보다 7,400원이 적다. 할인된 청바지의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일단은 이제 할인된 청바지의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돼 있긴 하죠. 근데 할인하기 전이란 단어가 붙었죠. 사실 문제를 보면 할인한 금액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 있긴 한데 조건은 할인 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할인하기 전과 할인하고 한 후에 금액을 좀 각각 따로따로 정리해 봅시다. 물론 표를 뭐 꼭 그릴 필요는 없기도 한데 표 그리면 그만큼 내용 파악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청바지, 그다음에 티셔츠, 할인 전, 할인 후 이렇게 볼게요. 할인 전의 금액을 X라고 합시다. 구하는 건 할인이 된 다음에 가격을 구하는 거긴 하겠지만 일단은 전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할인 전 청바지 금액을 X, 할인 전 티셔츠 금액을 Y. 여기 이제 1번씩이 나와요. 할인하기 전 금액의 합 X 플러스 Y는 41,000원. 동시에 그럼 할인을 어떻게 했냐면 할인한 금액이 20%, 그럼 청바지 금액의 20%니까 100분의 20X. 이게 할인한 금액이에요. 청바지 할인한 금액. 티셔츠 할인한 금액 100분의 15Y. 두 번째씩을 읽어야 돼요. 할인한 후 청바지와 티셔츠 판매 금액은 할인 전보다 7,400원이 적다. 그럼 이게 풀이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 식을 두 개로 나누어 쓸 수 있는데 하나는 20%를 할인하면 나는 결국은 그 원래 금액인 할인하기 전 금액에 몇 %만 받은 건가요? 20%를 할인했다면 실제 내가 받은 금액은 80%를 받았죠. 내가 받은 금액에 청바지 판매 금액이 100분의 80X예요. 그다음에 티셔츠 판매 금액은 15%를 할인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85%를 티셔츠 금액으로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합이 원래는 41,000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7,400원 적어졌으니까 41,000원에서 7,400원 빼면 33,600원 이렇게 되나요? 33,600원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숫자가 커지죠. 다르게 하는 방식은 할인 금액, 어쨌든 할인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저기 있던 청바지 할인 금액 100분의 20X, 티셔츠 할인 금액 100분의 85Y. 할인 금액을 합치면 할인의 총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죠? 7,400이라는 얘기예요. 15. 미안합니다. 위에 거 따라 쓰다 보니까 15. 할인하기 전보다 이만큼 돈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저게 할인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7,400. 아무래도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 걸로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얘랑 연립하는 거니까 여기 양변에 100을 곱해봐요. 그러면 20X 플러스 15Y 100 곱하면 7400에 0 2개. 자, 이러고 쓰고 나서 보니까 다시 얘네가 5로 약분되죠? 4 남고 3 남고 이거 5로 약분하면 얼마 되나요? 5로 약분하면 1, 4, 8, 0, 0, 0. 위에 있는 식에다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x값 구하는 거죠. 그럼 y를 맞추는 게 편하니까 위에다 3을 곱합시다. 그럼 3x 플러스 3y 3 곱하면 1, 2, 3, 0, 0, 0. 여기다가 4x 플러스 3y 1, 4, 8, 0, 0, 0. 이걸 빼게 되면 x 없어지고 빼면 2, 5, 0, 0, 0. 이 x가 뭐였죠? 이거예요. 네. 할인하기 전 청바지 금액.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할인된 청바지 판매 금액이죠.
할인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판매 금액을 묻는 거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뜻이요. 100분의 80x. 그쵸? 그러면 100분의 80x, 100분의 80을 여기에다가 곱합니다. 그럼 0 2개 지워지고 여기다 곱하면 얼마인가요? 286, 2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할인된 청바지 금액은 판매 금액이 2만 원에 팔았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 아무래도 이쪽이 A는 철과 아연을 같은 비율로 포함한 합금이고 B는 철과 아연을 3대1로 포함한 합금이랍니다. 두 종류 합금을 녹여서 철과 아연을 2대1 비율로 포함한 합금 480g 만들 때 이때 필요한 합금 AB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A는 이런 A라는 합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반으로 철과 아연이 1대1이에요. 그리고 B라는 합금은 3대1이랍니다. 철, 얘는 1대1, 얘는 3대1, 이렇게. 아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 필요한 합금 AB의 양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A의 양을 X라고 하고, 단위는 그램이겠죠? 여기는 Y 그램이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그럼 여기는 얼만큼의 철이 들어있나요? 2분의 1x만큼의 철이 들어있죠. A의 철의 양은 이렇게. A의 아연의 양은 2분의 1x. 그럼 B의 철의 양은 4분의 3y. 아닐까요? 네. 아연은 4분의 1y.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식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거 합금을 녹여서 철과 아연을 2대1 비율로 만든다. 보세요. A를 녹이면 철이 이만큼 나와요. B를 녹이면 철이 이만큼 나와요. 걔네 둘을 섞었다고 했죠? 녹여서 섞었어요. 그럼 섞인 A, B를 이제 섞은 양만큼의 합금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안에 철의 양은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3y인 것 이해되실까요? 이게 철의 양이에요. 그럼 여기 아연의 양은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y만큼 아연이 들어있겠죠. 근데 식 두 개 세우는데 첫 번째는 이들의 비율, 철의 비율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3y와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y의 비례는 2대 1입니다. 이 식 하나, 그 다음은 요거죠. 합금의 총량. 어쨌든 A 안에 철과 아연이 들어있고 B 안에 철과 아연이 들어있겠지만 둘을 녹여서 섞었더니 480 된다는 얘기는 A 합금의 양에다가 B 합금의 양을 합치면 480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이거 비례식 푸시면 되는데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 계산? 이건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식만 문제인 거니까 이 식 마무리는 여러분이 좀 해보시는 거예요. 한 달 용돈으로 받은 금액이 8대5,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지출한 금액이 6대5. 받은 용돈 중에 다현이는 2,400원이 남았고 상현이는 500원이 부족해서 친구한테 빌렸어요. 다현이가 지출한 금액과 상현이의 용돈을 차례대로 계산하시오. 이것도 좀 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표. 사람 두 사람. 다현이, 상현이. 그 다음에 용돈. 각 두 사람의 각각의 용돈.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지출 금액. 근데 8대5죠? 근데 그건 비례가 8대5고 지금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례를 이렇게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 여기다 x를 곱합시다. 만약 이 x가 1000이면 다현이의 용돈은 8,000원, 상현이 용돈은 5,000원 이렇게 되고 이 x가 만약에 만이면 다현이 용돈은 8만원, 상현이 용돈은 5만원 뭐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출은 6대5로 했죠. 근데 위에 있는 이 x의 값과 아래에 있는 이 비율 값은 비율이지만 곱해지는 값이 달라지겠죠. 여기는 6대5인데 이렇게 y라고 쓰도록 합시다. y. 그럼 6대5가 되죠. 약분하면. 그리고 이 y가 만약 2,000이면 다현이는 지출을 12,000원 한 거고 상현이는 10,000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비율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받은 용돈 중에서 다현이는 24,000원이 남았대. 다현이가 남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남은 금액 2,400원 남았으니까 플러스. 상현이는 500원이 부족해서 친구한테 빌렸대요. 그럼 얘는 남은 금액은 마이너스 500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얘는 어쨌든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플러스, 얘는 더 부족해서 남한테 빌렸죠. 손해가 발생한 거니까 마이너스 500.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다현이의 총 용돈 8x에서 지출한 금액 6y를 빼게 되면 2,400원이 남는 거고, 상현이 용돈 5x에서 지출 금액 5y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500이 되겠네요. 윗식을 뭐로 나눌까요?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윗식을 2로 나누면 4x 마이너스 3y, 2로 나누면 1200. 그 다음 아래식을 5로 나누게 되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각각 어쨌든 다 구해야 되니까 계산하기 편한, 아래식에 3을 곱합시다. 4x 마이너스 3y 1200,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00.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죠. 빼면 4x 빼기 3x, x가 남고 빼면 1500이 돼요. 그럼 x 1500 넘기면, 1로 넘어오면 1500에서 100을 더한 거니까 y는 160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x, y를 각각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지금 구하라는 거는 다현이가 지출한 금액이니까 어디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현이의 지출 금액은 6 곱하기 1600y, 9,600원을 다현이는 지출했고, 그 다음에 상현이의 용돈, 여기죠. 상현이 용돈 5x, 5 곱하기 1500, 얘는 7,500원.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겠네요. 150m인 기차 A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2초, 길이가 102m인 기차 B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6초, 기차 A 속력과 기차 B 속력은 3대4, 터널과 다리의 길이 B는 5대3. 자, 이거는 저번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림은 생략하고 바로 가봅시다. 대략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테니까, 이렇게. 여기가 터널을 통과할 때, 여기는 다리를 건널 때. 자, 시간은 일단 여기 12초가 걸렸고요. 여기는 몇 초 걸렸나요? 6초 걸렸습니다. 속력을 써야 되는데, 지금 속력의 B가, A와 B가, A기차. A가 터널을 통과할 때, B가 다리를 건널 때, 뭐 이런 뜻이니까, 줄여 쓴 거. 속력의 B가 3대4죠. 그럼 3대4. 그건 비율이지, 실제 속력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 3x, 4x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차 길이, 지금 이 기차 길이가 필요하죠. 이런 문제들은 왜 기차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차의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이 12초, A 기차가 터널을 완벽히 통과할 때 걸린 12초의 거리는 터널의 거리에다 뭘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차의 길이를 더 쓰면 된다고 그랬죠. 기차 길이가 더. 네. 기차 길이 얼마죠? 150이에요? 아이고. 기차 길이 150. 그리고 여기를 읽어야 돼요. 터널과 다리의 길이비가 5대3이에요. 그럼 터널의 길이를, 이게 터널, 이게 다리, 터널의 길이를 5대3이니까 5y로 둔다면 다리의 길이는 3y로 둘 수 있는 것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는 써야 되겠죠? 실제로 A라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걸린 거리는 A의 기차 길이는 150에다가 터널의 길이인 5y를 덧셈.
B기차가 다리를 완벽히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은 B기차의 길이 102m에다가 다리의 길이 3y를 덧셈. 얘는 식이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는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36x.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24x. 이거 연립하면 되는데 할 수 있겠나요? 네. 10% 소금물과 6% 소금물을 섞은 후 물을 증발시켰어요. 10% 소금물 200g을 만들었답니다. 이때 6% 소금물의 6%의 소금물이 증발한 물의 양의 2배일 때 얼마나 증발시켜야 됩니까?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8%의 소금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6% 소금물을 섞었다는 얘기는 더하라는 얘기죠. 6% 소금물 섞은 후 물을 증발시키는 얘기는 이제 물이 날아간 거니까 빼야 되겠죠. 근데 증발할 때는 소금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물이 날아가는 거니까 이때는 농도가 0%예요. 농도 없다고 해서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괜히 뭐 써놓지 말고 안 쓰시면 돼요. 자, 이랬더니 결과는 10% 소금물 200g이 됐답니다. 이때 6%의 소금물의 양이 증발된 물의 양의 2배일 때 증발된 물의 양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x라고 둡시다. 이걸 구하라는 문제니까. 그럼 여기는 몇 x예요? 2x죠. 문제 나와 있잖아요. 6%가 증발된 물의 2배. 그러니까 2x. 그럼 여기는 뭐라 둘까요? 모르니까 y라 둡시다. 우리 연립방식 푸는 거니까. 그럼 얘네 이거 계산하는 거죠. 물의 양을 계산할 때 y 더하기 x, y 더하기 2x 빼기 x 하면 200이니까 결론은 x 플러스 y가 200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식 하나 세웠죠. 물의 양으로 식 세웠으면 이제 당연히 소금의 양으로 세우는 거죠. 여기 소금 들었나요? 들었죠. 소금물이니까. 여기 소금 들었나요? 들었죠. 소금의 양이니까. 소금물이니까. 얘 소금 들었나요? 없어요. 그럼 얘랑 소금의 양을 합치게 되면 여기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를 A 비커, 얘를 B 비커, 얘를 C 비커로 한다면 A 비커의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물의 양 플러스 100분의 농도 6 곱하기 소금물의 양 2x 하면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100 지우시고 100 지우시고 100 지우시고 이거 2로 약분하면 여기는 4가 남고 여기는 3이 남고 아니죠. 이거는 12가 되니까 더 약분되네요. 이게 10이니까 4로 약분되죠. 4로 약분하면 여기는 2가 남고 2, 6, 10이니까 여기는 3이 남고 여기가 약분해서 4로 약분하면 이거 4로 약분하면 얼마요? 50. 그럼 x 플러스 y 이게 좀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증발된 양 x를 구하는 거니까 y를 지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요. 그럼 2x 플러스 2y는 400. 여기다 2를 곱하면 4y. 여기를 그냥 놔두면 되겠죠? 2y를 맞춘 거니까 2y 플러스 3x는 500.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빼게 되면 지워지고 3x에서 2x를 빼면 x가 남고 500에서 4를 빼면 100. 얼마를 증발시켜라? 100g을 증발시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